그런 약으로 인해서 자는 수면이 정말 깊은 수면을 유도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잘 잤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지, 실제로 내가 깊은 잠을 통해서 실제로 충분한 그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자, 오늘도 일천쌤 모시고 이렇게 자주 나오실 분이 아닌데 계속 나오시게 되네요. 그 말인즉슨 연예계의 정신과와 관련된 일들이 생각지 않게 많이 생긴다라는 뜻도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계속 뭐가 터지죠. 여러분도 대충 썸네일 보고 바로 예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연예계 프로포폴 그리고 마약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특히 이제 뭐 최근에는 뭐 유아인님이 계속 이제 수사를 받고 검사를 하면 할수록 막 엄청난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1년 동안 프로포폴을 4,400ml를 맞았다. 4.4리터. 야, 진짜 사실 상상해보면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 거의 그냥 수혈을 해도 4.4리터를 못 할 텐데, 프로포폴이랑 같이 뭐 다른 마약류 양성 반응들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마약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연예계에는 계속 이어져 오던 프로포폴, 이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저도 맞아봤거든요. 저도 맞아봤어요. 네, 저는 작년 12월에 내시경 검사를 했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 받을 때 받아봤는데, 막 그거를 맞고 마약을 했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막 행복하거나 그런 느낌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눈 감았다 뜨니까 끝인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왜 연예인들은 이거를 막 4리터를 맞고 이걸 못 맞아서 안달인가? 다른 마약류는 일반인들이 접해보지 못하니까, 아예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쟤네들은 뭔가 뭐 특별한 쾌락을 위해서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프로포폴은 우리가 다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저거를 좋아할까요? 사실 저도 이제 수면 내시경 할 때 프로포폴 맞아봤지만 깨고 나서 평소와 느낌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서 간호사 선생님한테 언제 시작해요? 이랬거든요.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끝났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차이를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맞고 나서 깼을 때 되게 뭔가 상쾌한 기분, 되게 기분 좋은 기분을 느끼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개별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부분은. 근데 정말 이걸 맞으면 잘 자는 건가요? 아니면 잘 잔 기분이 드는 건가요? 일단 수면은 크게 렘 수면과 논렘 수면으로 나눠지고요. 논렘 수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면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이 4단계 수면이 저희가 얘기하는 깊은 수면이고요. 1단계로 갈수록 얕은 수면이고요. 근데 이제 4단계 수면을 우리가 겪으려면 사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차례차례 밟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프로포폴이라는 건 되게 짧은 순간에 잠을 자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약으로 인해서 자는 수면이 정말 깊은 수면을 유도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잘 잤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지, 실제로 내가 깊은 잠을 통해서 실제로 충분한 그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나오거든요. 뇌파 측정을 해보면 이분이 1단계 수면 상태인지 2단계인지 4단계인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객관적으로 측정을 해보면 실제로 어떤 그런 깊은 수면이 측정이 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끼면 또 그것도 아예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우리 흔히 정신승리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네. 사실 객관적이진 않더라도 주관적으로 내가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고 충분한 수면을 느낀다면 그게 아예 의미가 없다, 이렇게 또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걸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그거를 이제 추구하게 되는 어떤 유인 요소가 주관적인 그런 행복감, 주관적인 만족감을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다라는 건 있지만 그냥 내가 느끼기에 잘 잔 것처럼 느끼니까, 그러니까 계속 더 찾게 되는 거구나. 사실 마약도 그래요. 마약도 객관적으로 무언가를 주지 않거든요. 네, 내가 객관적으로 무언가를 성취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는 것도 아니고, 현실 세계에서 객관적으로 있을 만한 일들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객관적으로 있는 일들은 내 몸이 망가지고 안 좋은 일만 일어나죠. 근데 그 주관적인 세계에서의 만족감은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뭐 마약이랑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사람을 몰아가는 그런 게 있는 거네요.
근데 객관적인 그 이득은 주지 않더라도 주관적인 이득을 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그거를 추구하는 충분한 유인 요소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뿅. 연예인은 책임을 져야 할 게 많고 잃을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유아인 씨가 물어야 될 위약금만 해도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올 것 같다고. 잃을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추구를 한다라는 건 그 마이너스를 뛰어넘을 플러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연예인의 심리와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훈 씨 혹시 마피아 게임 해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진짜 많이 했죠. 네. 마피아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연예인이란 직업 자체가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뭐냐면 마피아 게임을 할 때 시민일 때와 마피아일 때 우리의 심리 상태가 급격히 달라진다라는 거 한 번씩 해보셨으면 느껴보셨을 것 같거든요. 지훈 씨 시민 하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그게 마음이 편하죠. 그쵸? 어. 마피아 할 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얘네들을 다 죽여야 돼. 어떻게 하면 저들을 속일 수 있지?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되죠. 제 경험은 딱 마피아를 받는 순간 심장이 툭툭툭툭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불안해지죠. 왜냐하면 나는 마피아임을 들켜서는 안 되니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인 사람은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죠. 거짓말 할 필요가 없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근데 마피아를 딱 받는 순간 시민인 척 연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은 시민인 척 해야 되는데 속은 마피아인 거죠. 이 순간 불안해지거든요. 네. 겉과 속이 많이 달라야 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저는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예인의 특성상 결국은 대중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이고 좋은 모습을 잘 보여야 하는가가 본인의 성과에 되게 크게 영향을 주는 직업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나의 모습을 좀 과대 포장해서 겉으로 내보내야 하는 그러한 압력이 되게 큰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 불안장애도 많고 불안장애 일종이 공황장애이거든요. 그래서 공황장애도 많고 그리고 수면장애도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불안하다라는 건 결국은 우리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심장이 막 뛰고 뭐 호흡도 가빠지고 그 모든 피는 근육으로 쏠리고 이렇게 탁 긴장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잠을 잘 잘 수 있겠습니까? 잠을 자기가 어렵죠.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부교감신경이 항진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마피아 게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불안장애도 많고 수면장애도 많고 잠 못 잤을 때 괴로움이 엄청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포폴이라는 약물이 그 반대의 혜택을 주는 약물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끌림이 많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친구도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인터넷 방송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웃음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밌게 해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실제 성격이 막 밝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는 한없이 조용하고 그냥 집에서 누워있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인터넷 방송만 키면은 막 핵인 쌓여요. 막 리액션 막 하고 감사합니다 형님들 하면서 막 맨날 저한테 새벽에 늘 연락이 오거든요. 제가 좀 편집을 하거나 이런다고 좀 늦게 자고 있으면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3시간 자고 일어나서 한 5, 6시간 활동하고 또 3시간 자고 일어나서 한 5, 6시간 활동하고 길게 못 자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잠을 잘 못 자는 게 아닌가. 전 분명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뿅. 연예인이 마피아 게임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한테도 좀 줄 수 있는 정신건강학적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가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은 결국은 나의 겉과 속이 다를 때이거든요. 나의 겉과 속이 같을 때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남들에 비해서 더 불안하고 남들에 비해서 더 예민하고 남들에 비해서 잠을 좀 못 잔다 싶으면 나의 진짜 속이 뭔지를 좀 찾아가는 과정들을 거치고 그리고 그게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큰 차이가 없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냥 나인 채로 살아갈 수 있는 연습을 좀 해보신다면 저는 그게 정신건강학적으로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계기로 한번 나의 진짜 모습이 뭔지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이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을 좀 해보신다면 이걸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 말 중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 짓고는 못 산다. 나쁜 짓 하면 다 돌아온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뭐 진짜 막 하늘이 벌을 내려서 막 그 사람이 정말 벌을 받고 이런 것보다 저는 내가 너무나 불편해요. 나쁜 짓을 하면은. 어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거나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한다거나 했을 때 오히려 내가 당할 때보다 더 아까 말했던 그 교감신경이 선다고 해야겠죠.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정말 그렇게 그냥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불행한 인생이 되고 그것이 벌이다. 저 방금 소름 돋았어요. 진짜 뭐 하나님이 벌 주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자라나고 그 벌은 내가 나 스스로에게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오늘 뭐 이렇게 연예인들도 이렇게 결국에는 그 가면 속에서 살다 보니까 프로포폴도 하게 되고 뭐 또 약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서 방법을 찾으면 찾을수록 아까 말했듯이 하늘이 벌을 내리진 않지만 결국에 내가 다 돌려받게 된다라는 거 적어둬야 돼. 여러분들께서도 절대 뭐 연예인들이 야 힘들 때 프로포폴 한다던데 막 이런 소리 듣고 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지용 이일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